국가에서 장례비 50만 원 나오지요. 벽제 화재 그걸로 변하겠습니까? 이 사회복지 사업법이 말하는 이 제목처럼 와서 이번만큼은 사회복지 사업법 폐기간이더라도 공익이자세만큼은 우리 연대 힘을 모아서 반드시 관철해내고 이 투쟁에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 투쟁에 저희 금속조합원들도 힘차게 지금부터 투쟁가가 정말 왜 우리가 법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이 제정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이 과연 공정하게, 투명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곳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어서 공정, 투명, 적정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행해진 인권 침해만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정과 비리만 목격했습니다. 상식적인 일들만 들었습니다. 광주 인하원을 보십시오. 그곳에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노동력 착취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힌 자들을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이 과연 떳떳하다면 그러한 로비 활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움직임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공익이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지들, 강주에서 방금 올라왔습니다. 버스 2대로 상경투쟁 마쳤습니다.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승희 동지들께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천막농성 시작했습니다. 지금 41일째 맡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목표 2가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 우선법인 인가 해소하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자. 아직 2가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주에서 인하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는 강주에서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장애인분들이 당하고 계셨던 우리의 울분이고 피오름이었습니다.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끝장투쟁으로 마무리 내겠다는 박수 힘차게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니 영화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식어가고 있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열기가 식어간다고 장애인들의 분노가, 피울음이,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뜨겁게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그 분노를 모아서 그 열기로 국회 앞으로 진출해서 기필코 사회복지사업법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41일째 맡고 있는 강주에서는 법인 인가 취소와 관련해서 어제 14일 강주시청에 최종 인가 취소 명령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너무나 단조롭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우석법인의 꼼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 재산 59억 원을 해산 절차가 내려지면 국가로 귀속해야 합니다. 그 재산은 자기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사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당연한 절차인 것을 먼저 재산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모 법인의 재산을 증여하고 강주시청에 그러한 절차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하대책위에서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악행을, 비리를 일삼아왔던 우석재단이 본인의 재산도 아닌 것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압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복지재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결될 때만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좌절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진수희 의원안이 공익이사제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온갖 꼼수와 온갖 거짓말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을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쪽을 모아주신 눈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모아서 끝까지 우선법인 해체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는 그날까지 끝장 투쟁할 것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강주에서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끈질 묶으려니 썰기가 오실 겁니다. 네. 앞서 발언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인들 특별하게 희생해 가면서 사회에 도움이 하느냐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동생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자기네끼리 이 도가니 안에서 자기들의 기쁨의 도가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들 다른 사회적 약자들은 이 도가니에서 그냥 끌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작은 퍼포먼스 하나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정말 도가니 참 저는 옛날에 도가니가 하나, 셋, 결사, 무적법이 해체하고 장애채널 끝단계자 무적법이 해체하고 장애채널 끝단계자 장애채널 끝단계자 장애인 차별 협회 결사 예. 소만 몸뚱이로 살아가는 우여의 세상에 뒤졌지만 쓰러져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라 동창의 복지 복종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노동으로 은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국회에 가서 계속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또한 여자애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일삼았던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재판까지 그 문제들을 회고했는데도 계속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농아인들도 모두가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 저는 조정래입니다. 저희는 도가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별과 또한 폭행과 감금과 성폭행과 저는 계속 그 문제를 계속 싸워왔습니다. 저는 모든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싸우고 또한 싸워왔습니다. 정말 이 법적인 이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투쟁하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그들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장애인체육협회연대 박경숙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오전에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협의회가 도가니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법인 대표들이 특히 종교 법인으로 있는 법인 대표들이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공익이사제 도입 관련해서 찬성 입장은 저 혼자고요. 7명이 나와서 반대 입장을 하는 토론회에 갔습니다. 7명이 줄기차게 공익이사제 도입은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찬성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공평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와서 한다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교수가 법인 대표로 해서 파워포인트 번지르르하게 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인들은 지금의 규정에 따라서 정말 개방적이고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그거 100푼 안 되는 거 아껴서 잘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체계로는 도저히 빙땅 칠 수 없다 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공경명령이 왜 일어났습니까?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먹으라는 밥값 떼먹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유령으로 정지하고 그리고 그들 겨울에 난방비 그거 삥땅 쳐가지고 한 명에 100원씩 200원씩 몇천 명씩 그렇게 모아가지고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성남재단입니다. 한 개 시설에 27억의 돈을 횡령해서 이사장 조태영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에바다 그 전에 시설에서도 그리고 에바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성남재단 광주인하학교까지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비리의 현상입니다. 안 떼먹었나요? 동지들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먹어야 될 것 밥값, 옷값 그리고 난방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처발라서 어디 썼느냐? 자기 아들 유학 보는 데 썼어요. 사회복지 공부하는데 거기 보냈습니다. 현지천 만들어 놓고 거기 보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공고명령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인들의 뻔뻔한 주장들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 공익이사제 도입 이거 논의 갑자기 했대요. 이번 국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도가니가 막 끌어오르니까 한 달 만에 복지법인 사회복지사법 공익이사제 이거 내가지고 한 달 만에 아무런 여론의 수렴 없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느냐라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동지들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이미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로구청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했습니다. 그때 광주인학교 사태가 터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재단
사회복지 시설에서 성추행 당하고 의문의 죽음 당하고 강제 노역 당하고 이런 수많은 시설 비리로 아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산부인과하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지들 했지요? 거기에 금속노조 동지들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에바다 투쟁할 때 그때도 공익이사제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대요.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공익이사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했냐라고 그들이 법인 대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 바로 그 전부터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십 년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처리한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법인 대표들입니다. 동지들 이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눈물을 머금고 산보일배하고 이순신 동상 올라가지고 공익이사제 도입하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들은 한나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의 투쟁을 무산시켜버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운 좋게 동아리 영화가 이제 공익이사제 죽었던 공익이사제 문제를 사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친수희 의원조차도 공익이사제 도입하겠다라고 법안을 올렸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 법안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박원수 의원 3명의 국회의원이 공익이사제 도입과 관련되어진 법안을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21일날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결정됐습니다. 바로 어제 21일날 보건복지부 상임위 전체에서 논의되면 바로 22일날 법안 소위 논의가 있습니다. 법안 소위 몇 명 안 되는 법안 소위의 국회의원들이 바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비리 문제 해결에는 이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동지들 시선 놓치지 마시고요. 관심 놓치지 마시고 21일날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 안건이 상정되고 22일날 법안 소위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지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관심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저기 있는 경찰한테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함께 노숙하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도가니와 같은 이런 비참한 야만적인 현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 제도적인 장치인 공익이사제 문제를 우리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지들 통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번에는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공익이사제 도입시켜서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폐쇄적으로 적벌이 운영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동지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압니까? 겉은 범칙으로한데
속의 무덤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지 말고 정말 국가 돈 받았으면 제대로 개방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복지법인이 어떻게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손에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의원들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5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상임위 전체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법안 소위에 들어가는 의원들의 명단이 총 8명입니다. 8명. 이 8명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익이사제 도입 문제를 이야기했던 그것을 결정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라당에 신상진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부 상임위 간사입니다. 손숙미 또 있습니다. 원희목 있습니다. 윤석영 있습니다. 이해주, 이렇게 5명의 법안 소위에 들어갈 한나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윤석영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익이사제 도입 이야기하니까 이 의원 나리께서 무슨 말 하신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발상을 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진수유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올려갑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에서 이 문제의 논의를 방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 않고 그냥 흘러보내면요, 도관이 영화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다시 되살아난 공익이사제 문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가면 국회 또 선거 있습니다. 총선 대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장애인들이 법인 대표자들의 장사 속에, 탐욕 속에 우리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국사를 날 겁니다. 동지들, 한나라당의 이 5명의 의원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법안소에서 논의돼서 공익이사제 도입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광화문 저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주에서 오신 분들 광화문 어딘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가서 저렇게 가면 되는데요.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경찰차가 먼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공익이사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길 막혔습니다. 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못 가도 괜찮죠? 아쉽습니까? 좀 춥지만은 동지들 안 가실 거죠? 가실 겁니까? 이곳에서 함께 문화제하면서 승화시키는 그러한 문화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이곳에서 자고요.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릴 기자회견까지 할 것입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기죽지 마라 그저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나 그래서 좀 우리 대표단 광주 그리고 또 지역의 대표분들이 계시면 좀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씩 공익사진 전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함께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전부 두려움도 버리고서 돌아가리라 우리들의 단결로 이제는 이제 선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끝나지 않았다. 공익자재 돌발은 끝나지 않았다. 공익자재 돌발아. 공익자재 돌발아. 장애인 차별 철폐 수재 캔서 수재. 네, 시작.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수십 년 세월을 돌봐온 것처럼 시선의
불법 집회에 해당합니다. 자진 해산을 요청합니다.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대로